자, 114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동소유. 첫 번째 한번 볼까요? X 토지를 갑이 3분의 2 지분, 을이 3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라 있습니다. 일단 지분이 가반수 지분권자는 일단 보셔야 돼요. 갑은 가반수 지분권자죠. 병이 갑으로부터 X 토지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그 토지 부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했죠. 왜? 가반수권자니까 그 임대인은 병한테 임대인은 적법합니다. 두 번째,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행한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부 말소한 거 아닙니다. 왜? 공유자가 뭐다? 등기했기 때문에, 원인무효했기 때문에 제3자가 있다면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은 세 번째, X토지에 관하여 정명의로 원인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을은 정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보존에 있어 맞죠?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가 X토지 이외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이라든지 부당이득은 공유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 자기 지분만큼입니다. 손해배상이든 부당이든 자기 지분만큼입니다. 자, 5번. X토지가 나대진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건물 신축은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 때문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115페이지 3번 봅시다. 갑, 을, 병이 X건물을 3분의 1 지분에 의하여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하였습니다. 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과 을의 합의만으로, 갑과 을의 합의면 3분의 2가 되죠. 합의만으로 X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맞죠? 두 번째, X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병은 단독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세 번째, X건물을 처분하기 위해서, 자, 건물을 처분하게 되면 공유물이잖아요.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갑, 을, 병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갑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지분 처분과 공유물 처분은 다르잖아요. 지분 처분은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을과 병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틀렸죠? 없이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특이하게 없는 한 갑, 을, 병은 X건물의 관리비용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맞죠? 자, 5번 봅시다. 5번. 자, 민법상 부동산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법인 사단의 사후는 정관, 기타 계약에 정함이 없는 한 그 지위를 상실하면 총무면에 관한 권리도 소멸한다. 맞는 점입니다. 두 번째, 합의문의 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조합체 해산 시에는 분할이 인정된다. 자, 조합체 해산 시에는 분할이 인정되죠? 해산 시뿐만 아니라 합의문을 전부 양도해서 처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이하게 없는 한 지분의 가반수로 결정한다. 맞죠? 네 번째,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합의 지분은 처분은 제한이 있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총유재산도 공유와 합의와 마찬가지로 후손에게 지분이 있다. 지분이 없습니다. 총유는 지분이 없습니다. 자, 118페이지 7번 봅시다.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첫 번째, 분할 협의가 성립된 경우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한다. 분할 협의가 성립된 경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를 협조하지 않더라도 공유 분할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 공유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 협의가 성립됐잖아요. 협의가 성립됐는데 다른 합의자가 이행하지 않는다 해서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고 이행 청구, 이행하라고 하고 이행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분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주의하셔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두 번째, 공유물 분할소에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 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는 게 판례태도입니다. 세 번째, 공유를 분할하는 재판상 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협의입니다. 협의.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를 분할하는 협의 분할이 원칙으로, 협의가 안 되면은 재판상 분할한다 했었죠. 네 번째,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분할 청구할 수 있죠? 뭐 가반수 권자 동의를 얻는 게 아닙니다. 분할 청구할 수 있고, 몇 년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걸 약정할 수 있다? 5년입니다. 3년이 아닙니다. 5년입니다. 8번을 봅시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합의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의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맞죠? 두 번째, 합의자는 자유롭게 합의물을 분할 청구할 수 있다. 합의물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의 결의에 의한다. 맞죠? 네 번째,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다섯 번째,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마쳤고,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을 봅시다. 자, 우리 지상권은 약정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 이렇게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약정 지상권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법 정문만 잘 알아두면, 판례도 그렇게 많지 없습니다. 법 정문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히 법정 지상권 잘 알아두시고, 뭐 간단해 볼까요? 우리 지상권, 우리 그림 보면은 100페이지.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지상권이 성립되잖아요. 지료는 성립 요소도 아니다.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아니다. 그래서 지료는 등기하지 않으면 무상입니다. 무상입니다. 자, 등기하지 않으면 지료 증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통지할 수 있습니다. 소멸통지할 수 있다. 그 우측에 보면은 구분지상권 있죠. 우리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장과 한해서마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목을 할 수 있다, 없다? 수목을 할 수 없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상권의 기간입니다. 자, 최단 기간은 적용있죠. 최단 기간이 있지만 최장 기간이 적용이 없습니다. 최단 기간만 정함이 있고 최장 기간은 없습니다. 저 밑에 보면은 전속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뭘로 본다는 거예요? 최단 기간으로 본다는 거. 1번. 그거 주의하시고. 자, 담보지상권입니다. 담보지상권은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이 저당권자가 별도로 뭐다? 지상권을 설정한 걸 우리가 말한다. 담보지상권입니다. 이 담보지상권은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은 이 담보지상권은 선순위든 후순위든 소멸합니다. 담보지상권도 소멸한다. 자, 지상권의 효력입니다. 101페이지.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 설정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익비상환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지상권자의 토지상권 있죠.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는 거. 또 소유권에 기한 물권청구권도
꼭 준용된다는 거.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지상권의 처분입니다. 자, 지상권은 이 지상권 설정자 동의 없이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 토지도 자기 토지 아니지만은 임대할 수 있고 동의 없이 임대할 수 있고 지상물도 동의 없이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상권과 지상물은 서로 분리 처분 가능합니다. 이 지상물과 지상권은 분리 처분이 가능합니다. 지상권만 양도하고 지상물은 그대로 놔두는 게 있고 반대로 지상물만 처분하고 지상권은 그대로 있는 경우, 그렇죠?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죠? 분리 처분 가능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달리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은 전세권과 꼭 구별해야 된다. 전세권과 구별해야 된다는 거. 자, 또 제일 위에 보면은 지상권의 소멸입니다. 지상권 설정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또 2년 이상 지로 연체되면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또 지상권도 포기할 수 있죠. 근데 지상권이 저당권이 목적이면은 저당권자 동의까지 얻어야만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이 약정 지상권은. 자, 우리 법정 지상권입니다. 먼저 우리 약정 지상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20페이지. 자, 1번입니다. 을은 가부 X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을은 지상권자죠. 을은 가부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담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에게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상권이 설정됐잖아요. 지상권이 성립되고 토지를 매매해도 그 양수한테 얼마든지 지상권자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을이 약정한 지료 3년분 이상을 연체하여 가분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닙니다. 2년이 연체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죠?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고 계약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다섯 번째,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그 지상권 설정 계약은 무효이다. 존속기간을 정하자면 최단기간을 봅니다. 최단기간. 최단기간을 봅니다. 최단기간을 본다. 자, 121페이지 한번 봅시다. 3번 봅시다. 자,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서로 뭐다?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분리 처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당사자가 지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당해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상권자입니다. 소유자. 자, 지료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지급하기로. 지료 지급. 지료 지급을 합의를 한 겁니다. 근데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등기하지 않았다는 이 등기는 제3자한테 대하는 대항요건이지. 자, 등기하지 않았다 해서 이 지상권자는 갑에게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지료 지급해야 된다. 무슨 말이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때냐면은 이 등기하지 않으면은 증액 청구할 수 없고 무산이라면은 자, 을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합니다. 이제 을이 지상권자가 아니라 누가 지상권자예요? 병이 지상권자잖아요. 갑이 지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때는 없다고. 왜?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는 지료 합의가 있으면 지료는 지급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지상권을 양도하게 되면은
이 양수인한테, 이 지상권자한테 지로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틀렸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한테는. 세 번째, 구분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네 번째,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섯 번째,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122페이지 4번. 을은 가부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을은 소유자 가부 의사에 반하여 제3자의 지상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두 번째,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 존속 중에 을에게 그 토지를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자, 이 지상권이 설정됐잖아요. 지상권이 설정됐는데 갑이 토지를 누구한테? 저에게 양도한 겁니다. 지상권이 설정 양도하잖아요. 근데 양도에 따라서 이 정이 을에게 지상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은 을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을은 그대로 유효하게마다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존속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에게 그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틀렸고, 을이 갑에게 약정한 지료 1년 6개월을 연체한 후 X토지를 양수인 병에게 지료 1년물을 연체한 경우 병은 을에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합해서 2년이 초과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 갑이 합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합의라고 몇 년? 1년 6월이 연체됐죠? 자, 그 다음에 갑이 또 오면서 저한테 매매했습니다. 양도했습니다. 양도하고 1년 6월이 연체됐습니다. 합의 2년이 된다 해서 소멸 통과할 수 있느냐, 소멸 통지할 수 있느냐, 양수인만 2년입니다. 무슨 말이죠? 양수인만. 그 전에 있는 이 소유자와 합산해서 2년이 아닙니다. 양도할 때는 양수인만 2년이어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네 번째, 을은 건물과 분리하여 지상권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정 지상권을 봅시다. 102페이지 봅시다. 법정 지상권. 자, 우리 세 가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법정 지상권. 전세권 보호를 위한 전세권 설정자의 법정 지상권과 2번에 저당권 실용이라는 법정 지상권. 세 번째,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네 번째, 이제 그 뒤에 분묘기 조건까지. 첫 번째, 전세권 보호를 위한 전세권 설정자의 법정 지상권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갑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을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해줬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성립되죠. 갑과 을은. 자, 그 후에 갑이 토지를 누구한테 매매했어요? 병에게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병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갑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느냐?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설령 가부 채권자가 경매에서 토지만 병에게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원래 이제 누굴 위해서? 전세권자를 위해서.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법정 지상권 누가 취득한다?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한다고. 그렇죠?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취득자는. 자, 두 번째입니다. 저당권 실용이라는 법정 지상권입니다. 자, 그림 봅시다. 먼저 우리 저당권 실용하는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잘 알아야 된다.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된다. 갑이 동일한 소유자 된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또는 건물에 뭐야 된다? 저당권이 설정돼야 된다. 저당권이 설정돼야 됩니다. 네, 저당권 설정 그 시점을 기준해서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자, 그리고 뭐다?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건물만 뭐다? 우리 취득한다든지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면은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저당권 실현한 법정 지상권은 특히 저당권 설정 기준에서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저당권 설정 이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건물을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번 보세요. 그 밑에 1번. 갑소유 나대지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했어요. 일단 법정 지상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철거당합니다. 자, 그 그림 보면은 두 번째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정 지상 성립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건물이 신축 중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 신축 중입니다. 건물 신축 중이면은 부동산에서 요건이 갖춰졌다면은 건물이 존재한 겁니다. 자,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고 건물의 규모라든지 종류가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 왜? 기둥, 주벽, 지붕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동산세 요건이 갖춰진 겁니다. 부동산세 요건이 갖춰졌다는 걸 뭐다? 건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뭐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 자, 세 번째 그 밑에 보면은 구건물이 존재했습니다. 자, 구건물이 존재한 것은 그 우측에 있는 진한 네모 박스 있죠? 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두 양쪽 다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된다. 공동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된다. 토지에도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된다. 공동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잖아요. 구 건물이 존재합니다. 나중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구 건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때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당권자를 위해서 만약에 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보다 신축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때 신축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때는 저당권자한테 불이익이 없잖아요. 왜? 저당권을 설정해 줬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해도 저당권자한테는 뭐다?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됩니다. 그렇지만은 뭐다? 저당권을 설정 안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 지상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먼저 그렇게 알아야 된다. 토지와 건물의 두 양쪽 다 뭐다?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중에 뭐다?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이 신축됐을 때입니다. 저당권 설정으로 건물이 신축됐을 때는 이때는 뭐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나중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는 경우 이때는 법정 지상권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렇지만은 공동 저당권 아니고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다든지 아니면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거에는 그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되 구건물입니다. 하다 했죠? 구건물을 밑에서 세 번째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신축 건물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구건물을 기준해서 보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는 거.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비교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03페이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입니다. 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자, 그림 봅시다. 갑이 X토지와 Y 건물의 동일한 소유자입니다. 동일한 소유자고 자, 매매라든지 증이라든지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원인 이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매매 이전에 뭐야 된다?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이러한 또 매매로 인해서 뭐다? 토지와 건물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갑이 X토지와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소유자죠. 자, 그 다음에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교환, 강제경매, 공매, 공유물 분할, 대물변제 등
해당됩니다. 환지처분은 관습법상 법정에서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자, 원인이 있고, 이러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 이전에 뭐 해야 된다?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매매 이전에 뭐다?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뭐다? 토지와 건물이 달라집니다. 즉, 갑이 을에게 건물만 매매한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을 소유고, 토지는 갑 소유잖아요. 토지와 건물이 달라졌죠? 이때 매매할 때 건물을 철거하는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갑과 을이. 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 소유자 을에게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은 뭐다? 지상권 존속기간 중에 뭐다? 계속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왼쪽에 보면은 저당권 실용이라는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다르죠? 토지와 건물이 달라진 원인이 다르죠. 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저당권 실행. 자, 근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임의경매가 아니라 우리 366조에 한 거는 임의경매지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다양합니다. 또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고 임의경매보다 366조한 법정지상권입니다.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좀 몇 가지만 봅시다. 주의할 점만. 자, 5번 봅시다. 5번.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은 관습법상 법정지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갑에게 을에게 매매를 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뭐다? 건물을 신축하는 동의를 해준 거다. 건물 신축. 동의를 해준 겁니다. 신축 동의한 겁니다. 나중에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 겁니다. 해제가 되면은 갑과 건물 소유자는 다르게 된 거잖아요. 건물 소유자는 을이고 갑은 토지 소유자잖아요. 관습법상 법정에서 성립된다, 안 된다? 왜 그렇죠? 처음부터 동일한 소유자는 동일한 소유자 아니잖아요. 토지는 갑이었고 건물은 을 소유자잖아요. 동일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에서 성립하고 이거는 철거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보면은 6번째,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얻는 이익은 부당이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위에 있는 그림 보세요. 갑이 X토지와 Y건물 동일한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뭔만? 건물만. 그럼 철거하는 특약이 없단다면은 자, 없단다면은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건물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도 취득하죠. 을이 다시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를 한 겁니다. 건물을. 자, 건물을 매매하면 등기는 당연히 건물을 해주겠죠. 근데 뭔만? 지상권은 등기하지 않았어요. 아까 을은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잖아요. 법정지상권은 등기하지 않는 채 병한테 매매합니다. 자, 병도 뭐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갑은 병한테 뭘 구할 수 있다? 토지는 이용하고 있잖아요, 병이. 치료상당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7번째, 환지처분. 우리 환지처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8번째, 모가 건물이라든지 미등기 건물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하시고. 환매특약입니다. 환매특약은 관습법상 법정지상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X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소유권 이전 환매특약입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입니다. 나중에 장차 다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환매특약합니다. 5년 기간을 정했답시다. 5년에 정하죠?
자, 환매특위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겁니다.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엑스토지를 등기. 자, 등기한 다음에 을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 신축. 건물 신축하고 이제 갑이 5년이 지나서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환매권 행사하면 다시 을 엑스토지를 누구한테 다시 되돌아갑니까? 갑한테 되돌잖아요. 갑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을은 건물을 소유했잖아요. 토지와 건물이 달라졌잖아요. 관습법상 법전에서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을은 나중에 이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건물 신축할 때 나중에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건물을 철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전에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의하시면 그러니까 환매특약 나오면은 관습법상 법전상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11번째 봅시다. 토지 소유자 중 1인이 공유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때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려면은 처분행위니까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쵸? 근데 갑이 누구 동의만 얻어서? 을의 동의만 얻고 병의 동의는 얻지 않았습니다. 얻지 않고 건물을 신축한 겁니다. 건물 신축한 겁니다. 건물 신축. 자, 건물을 신축하고 나중에 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 분할로 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합시다. 자, 이때는 달라지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왜 그렇죠?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은 강제적으로 병이 지상권 설정 처분행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죠?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동의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동의한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에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경우 하다 보면은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전원 동의했을 때는 이제 가능하겠죠. 그렇죠? 지상권의 설정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아까 우리 12번 제가 아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기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이 성립되고 다른 토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 성립이 안 된다 했습니다. 12번 보면은 갑과 을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공유하는 토지 중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부분 이외에 을이 건물을 신축한 겁니다. 이들은 아니죠. 관습법상 법정지상 성립이 안 됩니다. 을 토지에다가 건물 신축했다는 되지만은 을이 갑의 토지와 건물 신축했잖아요.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간단히 외워두시면은 여러분 나중에 이런 문제가 길게 나오더라도 혼동되지 않습니다. 자, 분묘기준권은 104페이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24페이지 1번입니다. 1번.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후 구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이 축조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범위 등은 어디에 구건물을 기준한다 했었죠? 구건물 기준한다. 틀렸고.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건 맞죠? 무방하나 무허가 건물에서는 안 된다. 무허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토지와 함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가 멸실되고 등기부가 폐쇄되면 구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네 번째, 환지처분은요. 법정에서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바로바로 알아야 된다. 자, 다섯 번째, 가합류 후 본합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인지 여부는 가압류 효력 발생 시를 기준한다는 거 경매시를 하지 않습니다. 경매 이전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고 경매로보다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경매를 기준해서 이 동일한 소유자 여부인지 판명하지 않고 가압류 효력 발생 시를 기준해서 건물이 존재하는지, 동일한 소유자인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인지 판단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4번을 봅시다. 4번. 4번은 이 공유와 관련된 이 법정지상권자, 이것만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4번. 좀 어렵습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같은 것을 고른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가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아까 이거였죠? 가반수 동의는 전원 동의 얻었는데 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누구 동의만, 의료 동의만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때는 법정지상이 성립된다 해서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습니다. 법정지상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토지 이외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 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이 성립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내용번도 기업권과 똑같습니다. 기업권과 똑같습니다. 공유토지 외에 이게 너무 짤막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에 있는 판례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안에 판례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기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죠. 공유토지 위에 갑과 을이 건물을 신축하고 을이 자기 지분보다 배에게 처분한 경우입니다. 이때 이제 토지와 건물이 달라진 경우 이때 관습법상 법정지상이 성립되냐, 이때 을이 가부 동의를 얻었는지, 그렇죠? 얻지 않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부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아까 우리 똑같이 처분이 할 수 있다, 건물 신축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이 성립될 수 없다. 세 번째, 공유지상에 공유자 1인 또는 수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이 공유지분의 분할로 그 대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 부지상에 그 건물을 위하여 관습법상 지상권이 취득한다. 자, 건물이 존재했습니다. 건물이 존재하는데 이 부지는 갑, 을, 병이 공유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건물은 갑, 을, 병 소유든지 아니면은 한 사람 소유든지 전원 동의를 얻어서 한 사람 소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소유든지. 나중에 이 갑, 을, 병이 공유로 토지가 공유잖아요. 토지는 공유입니다. 이 건물 부지에 이 사람 갑, 을, 병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 사람이 이 토지를 전부 취득한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은 갑이라고 합시다. 갑이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다. 갑소유죠? 자, 그 다음에 전부 분할해서 병이 토지를 소유했다. 토지. 자, 그러면은 건물은 갑소유고 병은 토지잖아요. 이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이 성립된다. 자, 네 번째,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 소유 대지만을 건물 철거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 경우 건물 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에 하여 대지 전부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취득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토지예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건물만 신축해요. 건물만. 공동으로. 이제 건물로. 그러고 나서 이 갑이 누구한테 병에게 토지를 매매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잖아요. 갑 동일한 소유자. 자, 그럼 매매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매매해서 토지와 건물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철거한 특약이 있다 있어 없다 있어요? 없다 있죠? 자,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에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한다. 틀린 질문이죠? 자, 4번은 좀 정리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리해서 알아두시고. 지역권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역권까지 못하겠네요. 지역권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과 지상권이 맞췄으면 지상권도 꼭 한 문제 정도 이상 나옵니다. 잘 이렇게 정리해서 특히 약정 지상권은 어려운 거 없는데 이 법정 지상권을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방학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좀 쉬시고 많이 쉴 필요 없습니다. 한 이틀만 쉬면 됩니다. 너무 많이 놀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이틀만 푹 쉬시고 또 서서히 공부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뵙도록 합시다. 2주에 뵙시다.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